안성용 기자. 예. 아셈 갔다 오셨죠, 안성용 기자. 예. 오늘 기자 수첩이 마침 안성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예. 그 아셈 현장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예, 에볼라 파병하겠다. 예, 연설하면서요. 예, 의료진 보내겠다. 예. 이건 미리 얘기가 됐던 거죠. 즉흥적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도 따라갔던 기자들도 그 예. 현장에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셨어요, 거기서? 예, 처음에 배포가 됐던 연설문에는 빠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알려오면서 에볼라 이 문제가 크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준비를 사전에 한참 해서 나온 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네요. 아닐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제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발표 시기를 좀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에볼라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곳에 화답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국제사회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부 결정을 했고 그것을 언제 발표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조율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준비가 된 생각할 수도 거냐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요. 예, 여러분의 의견 더 받아보기로 하고 어서 오십시오, 안성용 기자. 오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한쪽으로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박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는 상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대화를 하자면서 그리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언급해서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북한을 거론할까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왜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북한을 거론할까? 예. 계속 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11번째 순방이 되는데 한두 번을 빼고는 국제 무대나 다자 외교 무대나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꼭 이제 거론했죠.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됐던 근데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발언만 보면은 한반도 정세에 이런저런 변화와 소용돌이가 일더라도 대화로 남북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화를 하자면서 외국에 특히 밖에 나가서 대화 상대방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날 것이겠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화하자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뭔가 안 좋은 점을 항상 꼬집어서 얘기하는 느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아셈에서 한 얘기들을 좀 구체적인 발언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핵과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야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다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제 다 맞는 얘기고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북한이 볼 때는 대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자신들을 이제 비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이번 발언 말고도 예전에 해외 나가서 했던 발언들 뭐가 있죠? 북한 발언? 지난 3월에 그 드레스덴 선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독일 방문하면서 통일대박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 같은 그것도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이 이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도 이제 북핵
문제 언급했고 또 북한 인권 문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북한은 이럴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오기가 생겨서 안 나오게 하고 버티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도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걸 뭐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우선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예,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그제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기자들이 박 대통령의 아셈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풀기보다는 압박을 가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화보다는 압박하자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예, 기자들이. 그러니까 주철기 수석은 우리는 북핵의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것은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본다. 북한도 인권 문제 같은 것에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도 알아야 하고 같이 걱정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고 북한에 대해서도 더 좋은 권고를 해주는 뜻이라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당연한 얘기. 예. 주 수석의 이런 설명은 너무 원칙적이고 당연한 얘기여서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아하. 아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풍분한 해설을 하지 못하고 원론 수준에 머무르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 남북 관계 또는 이제 북한 문제의 현실은 꼬일 대로 꼬여 있고 얽힐 대로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 원칙적인 말 몇 마디로 상황을 규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물음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칙론만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나가서 여러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반복해서 언급을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는 왜 나갈 때마다 자꾸 북한 얘기를 하느냐 이건데 답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내놓은 답은 국제사회가 관심 있는 문제니까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칙을 박 대통령이 워낙 원칙을 강조하니까 그 밖에 나갔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이제 밝히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 듣죠. 안성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